민주주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토론하는 제도이고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배세 인상 과정을 통해서 가격 탄력성은 부풀려졌고 담배가 인상에 대한 유리한 정보인 정부 측에서 유리한 정보인 선진국과의 담배가 비교 정보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은 불리한 정보인 총 세수 중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70%에서 40%로 낮춰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흡연율이 낮춰졌습니다. 이것이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비가격적인 요소에 의해서 흡연율이 대폭 낮춰졌다는 이러한 사실은 거의 우리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천만 흡연자에게 1인당 사실 50만에서 60만 정도를 정시하는 입법을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4일로 축소하였죠.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담배세 인상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저소득 흡연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도 굉장히 부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거짓과 잘못된 정책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을 일가합니다.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폐암 주세요라는 금연 광고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흡연자를 배려하고 존중으로 대해야 하는 문명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다스리고 훈계해야 하는 봉건시대의 천민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해인 실정이라고 봅니다.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발제문의 내용은 재정학적인 관점에서 참 훌륭한 발제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학은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세금을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 없이 잘 걷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정세에 동의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공정해야 됩니다. 세금이.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나에게 돌아와야죠. 그것이 바로 정부에 관한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로 바닥 수준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세금을 낼 담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납세 입장에서는 정당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에서 세금을 인상을 시도해가지고 정권에서 선거에서 참패 안 한 정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담배세 인상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어제 인터넷에서 잠깐 설문을 했습니다. 담배세 인상이 이번 투표에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었더니 많이 결정적으로 아주 많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이 20% 정도, 그리고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이 한 23% 정도, 전체적으로 한 43%가 담배세 인상 때문에 열받아서 야당에 투표했다. 이런 우리가 설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세금은 경제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피케티 교수가 말하듯이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배세가 올라서 5조 원이나 6조 원을 정세가 됐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돈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재분배로 돈이 넘어갔다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힘들게 사는 계층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장 잘 사는 의사, 약사들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서 야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제 발제문 46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그 표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잘 보셔도 담배세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금을 걷고 복지를 한 이후에 오히려 어떤 빈곤율이 또 안 좋게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세금 측면에서 그 봉건주의 국가라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봉건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공정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표는 우리가 연말정산은 2014년 1,600만 명에 관한 정확한 숫자를 한 겁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평균 소득을 넣은 겁니다. 아주 우리 소득이 사실 1분위, 2분위, 3분위가 낮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분위가 한 12% 정도밖에 세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버는 사람도 한 35% 정도 내죠. 굉장히 누진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 바 피우면 12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1년에. 이거를 보시면은 1분위가 한 세율이 소득 대비해서 60%가 됩니다. 3분위도 한 10% 정도 되죠. 그래서 10억을 버는 사람은 0.1%가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역진적으로 나오죠. 예, 이거는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담배를 피운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입니다. 담배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분위에 우리가 담배세 소득 대비해서 10%는 9분위가 내는 근로소득세 세율보다 더 높고 10분위 최고 등급인 10분위 1억인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소득 대비해서 12% 내지 않습니까? 한 2% 차이 납니다. 2% 차이 나고 만일에 3분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두갑 피운다면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20%는 240만 원 냅니다. 소득 대비해서 20%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따지면은 실제 2억 버는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한 23%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평균 소득 대비한 그 소득 분위를 계산해 보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 세금 걷기 나온 가처분 소득으로 소득 분배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한 2배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이 표에 하면. 물론 단순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OECD 통계도 마찬가지고 한겨레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세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하면 세금을 걷고 복지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게 아니고 악화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봉건 국가에 살고 있다. 쉽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헬조선이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47회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재산세가 1년에 9조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담배세가 한 12조에서 13조입니다. 예. 그리고 근로소득세 총 세조가 28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세조가 한 46%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담배세가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도 악화됩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불평등 악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뭐 자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가난해지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학자들이 그런 거는 잘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고 저는 사실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흡연율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흡연율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 사회에서 시급할까요? 저는 당연히 흡연율 감소보다는 소득 불평등도 악화를 예방하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은 우리 발제문에도 있지만은 선진국보다 세금이 낮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담배세를 올려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보시면은 그 댓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예. 제가 올해 뭐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독일은 갔다 보면은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담배가 비쌉니다.
그렇지만 생활 물가가 진짜 낮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거의 생활 물가 수준이 뭐 고기값이라든지 일반 시청필품 값은 거의 뭐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담배값 올리려면 우리나라 물가 낮출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독일에서는 길거리 흡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길거리에는 철로 된, 쇠로 된 후지통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나오면은 담배도 굉장히 그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지만은 굉장히 담배 행정이 우리나라와 달리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9쪽에도 표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입니다. 우리 납세연맹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과연 정부가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를 데이터로 검증을 하려 해봤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지하경제율이 높은 나라들은 소득세를 잘 못 진수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담배세를 얼마나 걷는지를 비교했는데 터키가 1위입니다. 예. 전체 세수 중에서 10% 정도 걷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한 12 되는데 전체 세수 중에서 우리가 13년 기준으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4%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위가 한 6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총세수 중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국산 담배 피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총소수 중에서 담배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말로는 국민 건강을 외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금연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총세주의 10% 차지하는데 담배를 전체 끊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 담배 피워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진국은 사실 국민들이 담배 끊어도 국가 재정 잘 돌아갑니다. 예. 여기 발제문에 나와 있는 비교했던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총세주 중에 소득세 비중이 미국은 1위고 영국은 3위고 캐나다는 7위입니다. 총세주 중에서. 지하경제가 낮고 소득세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27위입니다. 소득세 비중이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부패하고 지하경제 비중이 낮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교하려면은 같은